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밤 7시 29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상승을 해야 될 자리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응이 조금 오늘 시원찮긴 하더라고요. 원래 오늘 저는 코스피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올랐습니다. 원래 제 예상은 좀 많이 오르는 거였는데 오늘 적게 올랐어요. 자, 왜 오늘 제가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 풋옵션인데요. 풋옵션이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나서, 이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무너질 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시세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거래일 정도 풋옵션이 지켰던 저점을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큰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피곤해서, 그죠?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피곤해서 이제 더는 힘이 없어서 못 올랐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내일 올리려고 그런 걸지도 모르겠죠. 내일 더 많이 올리려고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 두 가지 가능성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좀 덜 올랐던 거엔 이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금요일이 됐으니까 이제 주봉을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참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인버스 매집은 당연히 뒤로 물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일단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일봉상 RSI 값이나 이런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값들 잘 보시면서 많이 오르고 있구나,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구나, 이 정도 내용은 좀 추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계속 과열입니다. 계속 과열이고 풋옵션이 막 지나치게 죽고 있고, 콜옵션 쪽에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다. 콜옵션이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가 이제 금요일이 됐으니까 주봉이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당연히 주봉상 지금 신고가고 잘 오르고 있으니까 딱히 볼만한 건 없고요, 그죠? 이번 주 마감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344인데 종가가 352.6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갔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차트 돌려보시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RSI도 주봉상 69 정도까지 왔네요.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혼자서 체크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과열권으로 와 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비이성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다만 지금은 방향성이 어디선가 꺾이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하락 쪽으로 목표치가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방향성만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11월 달은 이제 1거래일 남았는데요. 월봉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가 16% 현재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가 선물이 16%, 16.85% 상승 중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는 330이고요. 현재 352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무려 20포인트를 지금 이제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330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 있구나.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까지 더 올라왔네요. 굉장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역사상 한 달에 이렇게 16% 오른 날이, 오른 때가 잘 없어요. 로그 차트 같은 걸로 놓고 보셔도, 로그 차트로 바꿔놓고 이 상승률들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신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런 봉이나 지금 어떤 이런 봉들이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나왔던 이런 한 달에 16%씩 올랐던 이런 그림들은 어디에 있냐면 폭락한 이후에 반등하면서 나왔죠, 그죠? 폭락한 이후에 반등하면서 이런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지, 그죠? 아니면은 꼭다리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났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 나온 이 양봉을 보시면 사실상 거의 코스피 한 10년 내에
이렇게 긴 양봉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11월 달에 저기 2011년에 유럽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나고 나서 반등했을 때 좀 길었었고, 아무튼 눈에 띄는 양봉이에요.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양봉의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양봉이 어떤 폭락 이후에 직후에 나온 이런 양봉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뭐 거의 뭐 10개월 이렇게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온 봉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런 시세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실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긴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었던 적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를 그렇게 강하게는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참고로 로그 차트죠. 어쨌든 로그 차트인 걸 감안해 보시면은 이거 역사적으로 엄청난 11월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러면 12월 달에부터 폭락이냐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 아무튼 뭐 12월 달에도 고점은 좀 높아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12월 달에 고점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월봉상 RSI 같은 경우는 66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과열권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얘도 좀 숫자가 좀 심상치 않다, 얘도 좀 절대적으로 낮은 값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과열권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정도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역사적인 11월이네요, 그죠? 보통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월요일 날에도 분명히 아마 오르긴 오를 거예요. 뭐 이게 왜냐면 윈도우 드레싱 11월 종가 관리, 11월 달에 이렇게 예쁜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흉하게 설마 윗꼬리를 길게 만들어내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세력이면은 이거 장대 양봉으로 예쁘게 마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측입니다.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 어떤 월말 종가 관리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월요일 날도 뭐 좀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신고가기 때문에 저항도 없고 계속 신고가니까 저항도 없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오르기 좋긴 하겠죠. 아무튼 근데 올라봐야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콜옵션하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콜옵션이나 볼린저 밴드나 뭐 주봉상 볼린저 밴드나 RSI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오르면 오를수록 인버스 쪽에 더 기회가 크게 열리는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요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었거든요. 미국 S&P 지수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걸 뭐 메가톤 패턴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요 구간, 요 위쪽으로 올라온 만큼은 아래쪽으로 또 빠지고, 요 위쪽으로 올라온 만큼은 아래쪽으로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11월 달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가 더 올라봐야 아래쪽으로 되돌리는 목표치만 더 크게 만드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니까 올라봐야 오르면은 하락 쪽으로 목표치가 더 커지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이거는 확률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다 믿으시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코스피보다 확실히 강하게 올랐죠. 오늘 좀 강하게 오르는 날이 맞습니다. 약간 키 맞추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코스닥은 정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가 지난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저점 지켰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오늘은 시세가 날 수밖에 없는 날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고, 뭐 상승 일자나 이런 거 말씀드렸죠. 한 26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었고, 현재 24거래일째 진행 중이니까 더 오르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12월 첫 거래일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일단은 뭐 받아들이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닥 인버스도 당연히 지금 잡을 때가 아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인버스는 아무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주봉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들이 좀 이쪽에 있죠. 이번에 3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열어놓고 봅시다. 아직 뭐 3산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3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 열어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저점 깼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일단은 좀 원달러 환율 매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도망가시라, 그죠? 원달러 약세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좀 잠깐 도망가 있는 게 좋겠다, 그죠? 저점 깼으니까.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미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은 의미가 없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미 많이 물려 있다라는 분들은 지금 어떤 슈팅이 쏟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인버스를 많이 물렸다, 아니면 원달러 환율 약세에 베팅했는데 너무 많이 물렸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은 그냥 모니터 끄고 돌아다니시는 게, 안 보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 구간에서 굳이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팔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좋은 값 받으면서 팔면 되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물리셨다 하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아무튼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저점을 또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 잘 보셔야겠죠.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을 보실 때는 달러 인덱스하고 위안화하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저점을 살짝 갱신했지만, 저점을 낮췄지만, 여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죠? 오늘 밤에 여기 전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가 오늘 들어가는 게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 케이스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얘가 전저점 테스트해서 여기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렇다면 뭔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어떤 다이버전스 같은 게 나타나는 그림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저점을 붕괴시켰지만 달러 인덱스는 저점을 붕괴시키나?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그 주 단위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버티고 있죠. 여기 어딘가에서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 정도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서, 원화하고 같이 움직이던 위안화는 잘 안 죽네? 위안화가 여기서 더 잘 안 죽고 버티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페이크? 가짜가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한 번 정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점 깼으니까 버티라는 게 아니고 그만하시는 게 맞는데, 원달러 환율의 약세 베팅은 그만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기술적으로 어쨌든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하시면서 이 의문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상하네, 원달러 환율은 분명히 더 강세로 진행이 됐는데 위안화는 못 따라오고 달러화도 못 따라오네. 달러화 여기 있었는데. 하여튼 달러 인덱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얘네가 환율 3종 시리즈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위안화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방향성에 같이 내려오는 얘네 3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만 강하게 내려오고 위안화는 안 내려오고 달러도 안 내려오네? 이상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의심은 일단 이런 의심은 하시면서 일단 시장 보자는 겁니다. 일단 손절은 해놓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일단 손절은 해놓고 구경하시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도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그죠? 아마 윈도우 드레싱 빨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오늘 27일이니까 미국도 2거래일 남았는데 11월을 마감하려면요,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까지 아마 얘도 계속 오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거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이런 거, 11월 9일에 고점을 S&P가 넘는지, 뭐 이런 부분, 나스닥이 여기 11월 9일날 고점을 넘는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어 놓은 뭐 12,500 부근에 이런 9월 2일날의 고점을 넘는지, 뭐 이런 여부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장도 인버스 베팅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뭐 이미 이것도 많이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뭐 좀 예외적인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한번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오버슈팅 쏟아지고 있으니까, 오버슈팅 막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절을 할 거면 저 밑에서 했었어야지 굳이 여기 와서 손절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지와 저항 계속 확인하시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11월 9일 정고점 이런 거 돌파하시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씩 뭐 묘합니다. 또 보시면 오늘 주식은 또 오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유가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어떤 고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뭐 46달러라고 볼게요. 46달러를 지금 3거래일째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 넘어가면 또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까지, 전고점이 어디였죠? 여기는 이 자리 43.8 정도, 여기 8월 26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아마 테스트할 겁니다. 43.8 정도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력 확인했는데 지지력 없으면 무너지는 거고 다시 박스권 아래로, 만약에 여기서 지지력 보이면은 다시 눌림 나오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1월까지 왔는데 이 분위기가 어쨌든 정말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차리고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세 번째란 말이죠. 올해 슈팅이 코스피 볼 것도 없구나. S&P로 보나 나스닥으로 보나 똑같죠. S&P로 볼게요. S&P로 보시면 여기 6월달에 한번 폭등 나오고 8월달에 한번 폭등 나오고 지금 9월달에 지금 저기 11월달에 지금 다시 한번 막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3세판째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의 시작 위치가 여기 이런 데는 다 어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킨 다음에 나온 슈팅이어서 자연스러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나온 그런 오버슈팅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대를 빡빡한 걸 이걸 다 갭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듬성듬성한 폭등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디선가 방향이 꺾인다면은 굉장히 목표치가 아래쪽으로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르는 건 인정해주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음봉이 나오고 며칠 동안 고점을 넘지 못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한 번쯤 하락 배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뭐 또 똑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변동성 지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네, 변동성 지수도 보시다시피 아직 지지력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베팅할 때가 아니다. 사실 뭐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뭐 어떤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하락 베팅을 하긴 조금 이른 것 같다. 물론 모릅니다. 여기 빅스가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양봉 나오고 지켜준다면은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21을 지킨 꼴이 돼서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지지력 만들면서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시장 흔들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11월 이제 2거래일 남은 상황인데 미국은요. 아무튼 11월 달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고, 뭐 글쎄요. 그냥 뭐 막연한 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어떤 12월 달 한 뭐 초 아니면 뭐 12월 만기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 12월 달에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12월 21일쯤인가? 12월 21일에 뭐 상장되기도 하거든요. S&P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걸 봐서는 21일 날 테슬라 S&P 편입이 있고 20일 날이 미국 옵션 만기고, 이러니까 아마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 하방 경직성, 뭐 계속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워낙 과열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12월 이때까지는, 12월 중순 때까지는 최소한 지수는 하방 경직성 정도는 보이지 않겠냐. 위쪽으로 못 오를지 몰라도 아래쪽으로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위쪽으로는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빠질 일은 잘 없지 않겠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요때쯤 생기지 않겠냐라는 추측 정도는 해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어쨌든 저의 그냥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요. 아무튼 잘 보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음봉들이 막 텀벙 나오면서
이렇게 막 저점을 며칠 동안 고점을 며칠 동안 확인하고 못 넘어가고 막 저항을 쌓으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번 과감하게 따라가 보는 게 여전히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뭘 할 날은 아니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빨리빨리 금요일이니까 빨리빨리 그냥 쉬시면서 빨리빨리 주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